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갈등, 요즘 들어 갑자기 불거진 문제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이 두 나라 관계 뒤에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그림자 전쟁의 실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이제 아주 극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미국 CI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드론이 베네수엘라의 한적한 해안 부두를 공격한 건데요.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이냐면 베네수엘라 영토 안에서 벌어진 우리가 알기로는 최초의 지상 군사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은 뭐라고 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 부두가 범죄 조직의 마약 운반 기지였고, 그래서 이번 공격은 마약과의 전쟁의 일부였다.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 이게 과연 이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럴듯한 핑계 뒤에 훨씬 더 복잡한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번 군사행동은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마약 단속,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내세운 목표는 마약 밀매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걸 보면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건 바로 마두로 정권의 돈줄,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명선을 아예 끊어버리려는 고도의 압박 전략이라는 분석이죠. 실제로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다른 일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패턴이 보입니다. 느닷없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납포하고 숨통을 조이는 금융제재를 퍼부었죠. 심지어 국가 경제의 핵심인 국영석유 회사를 직접 타겟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건 마약 단속을 한참 뛰어넘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인 셈이죠. 아니, 도대체 이 뿌리 깊은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지금의 이 엄청난 긴장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일의 시작은 1958년 푼토피오 체제라는 곳에서 비롯됩니다. 처음엔 미국과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 체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소수의 엘리트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구조로 바뀌어버립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우고 차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미국과는 완전히 등을 돌리는 정면으로 대립하는 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바로 이 푼토피오 체제가 문제의 씨앗이었습니다. 처음엔 정치 안정을 위해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권력과 막대한 석유 자원을 독차지하는 일종의 카르텔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들은 미국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분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니, 미국은 우리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네 석유 이익이랑 저 부패한 기득권층을 지켜주는 데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겁니다. 이 들끓는 국민적 불만을 등에 업고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우고 차베스였습니다. 그는 반미, 즉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삼았고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는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시간은 훌쩍 흘러서 현대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마두로와 도널드 트럼프,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양국의 갈등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진행됐죠. 첫 번째, 마두로의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딱 규정합니다. 두 번째, 야권 지도자를 진짜 대통령이라고 인정해버려요. 그 다음엔 경제를 마비시키는 초강력 제재를 퍼붓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마두로 대통령 개인에게 마약, 테러리스트라는 낙인까지 찍어버립니다. 이 경제적 압박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만 새로 부과된 제재가 무려 50건에 달합니다. 50건이요? 이 정도면 그냥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겠다고 작정한 거나 다름없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갈등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도 정치적으로 꽤 유용했다는 겁니다. 그는 마두로를 절대 악으로 만들어서 지지층을 결집시켰고요. 심지어 2020년 미국 대선 때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칠 때도 베네수엘라를 끌어들였으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의 이런 행동은 전쟁일까요? 아니면 그냥 좀 거친 압박작전일까요? 그 법적, 정치적 의미를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군사 개입의 대가는 즉각적이고 또 참혹했습니다. 9월 첫 공격으로 11명이 사망했고요.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총 사망자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끔찍한 속도로 격화됐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해석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어디까지나 마약 소탕 작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의회 승인도 무시한 정권 교체용 비밀 전쟁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군사행동, 과연 국제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이건 전쟁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의 시각은 전혀 달라요. 상대 국가의 동의도 없었고 그렇다고 미국이 공격받아서 방어하는 자위권 행사도 아니잖아요.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불법적인武력 사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범죄를 소탕한다는 명분과 한 국가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 사이의 경계선이 이렇게까지 흐릿해진다면 과연 이게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국제 분쟁에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